각에서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증시 각도기를 사랑해 주시는, 증시 각도기 TV를 사랑해 주시는 도기마을 여러분. 네, Thank God it's Friday 해야 되는데 프라이데이가 지금 2주 연속 안 오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주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네, 주말이 되어 버렸고, 감사하게도 내일은 금요일인데, 내일이 금요일인데, 우리 존경에 맞았는 우리 세종대왕님이 창제하신 거죠. 네, 본인이 직접 작업은 하지 않으셨지만 창제하신 한글, 한글날이기 때문에 내일은 한국 시장이 없고 미국 시장만 있습니다. 내일 아침도 저는 미국 시장 마감은 해드릴까요 말까요? 네, 해드리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봐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미국 시장 정리는 해봐야 되는 거니까,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주말에 좋은 일들 많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또 연휴니까, 추석 이후에 또 다시 연휴니까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추석 때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탔어요. 한 250km. 평소에 비하면 뭐 하루 찬거리긴 하지만 보통 이럴 때 한 1000km 좀 타줬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무거운 자전거로, 가볍지 않은 무거운 자전거로 한 250km 탔으니까 지난 추석에 잘 운동을 했고, 이번에도 또 운동을 해서 건강관리를 잘 하려고 합니다. 운동하다 소리 많이 질러가지고 목이 쉬어가지고 여러분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한데, 네, 여러분도 주말에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 계속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긴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년, 10년, 15년, 20년 다져지면 여기서 노를 보장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잘 타야 된다, 이런 심리로는 뭐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 또 들어와서 또 깨질 수도 있어요. 운이 좋아서 올라올 수도 있지만,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큰 기회의 시장이고요, 못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한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버나요? 쉬워요. 지수가 계속 올라왔으니까 buy and 한글날인데 죄송합니다. 사자한 이후에 계속 들고 가는 거, 사자 이후 들고 가는 거가 장땡이에요. 네, 장땡까지 괜찮죠? 네, 장땡입니다. 근데 한국 시장은 뭐예요? 오르기 전에 샀다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질 때는 다시 팔아주고, 떨어지기 전에 다시 적절하게 현금 비중을 확대해주고 주식 비중을 줄여주고, 요거를 일종의 트레이딩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기업들은 어떻다? 경기의 순환 흐름을 타는 순환적인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부품사죠, LG 부품사죠, 그리고 하이닉스 부품사죠. 네, 거의 대부분 포항제철, 포스코 부품사죠. 네, 다 부품사입니다. 네, 몇 개 회사 빼고는 전부 다 부품사예요. 누구 완제품 회사한테 주는 거고, 완제품은 어떻게 경기의 흐름을 타는데 훨씬 더 부품, 밑단에서는 리본의 끝자락처럼 더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잘하면 훨씬 더 이 구간들을 상승할 때 수익 내고 하락할 때 피해 있으면 훨씬 더 이렇게 늘려서 수익을 더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실력이 정말 많이 필요한 시장이고, 유행이 잘 미국 시장보다는 유행이 좀 덜 반영되는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증시각도기에 일치하는 쉬운 투자, 제가 사실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이런 얘기는 많이 안 드렸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부장님이 그런 거 얘기 안 하시면 사람들 딴 데 가서 다칩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시장에 우리가 신호 또는 소음이라고 하는, 소음이 너무 많아요. 소음이 많아요. 최근에 저를 찾아오신 분도 그 얘기했죠. 자기가 유튜브를 많이 들으면서 엉망이 되었다, 투자가 오히려 더 헷갈려졌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다 그럴싸하거든요. 다 그럴싸합니다. 근데 제가 모토로 이 방송을 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굉장히 부족해요. 저는 제 목표치의 반 정도밖에 못 다다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찐을 향해서 달려가고는 있거든요. 예, 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이 시장은 자기가 찐인 줄 아는데 찐이 아닌 경우도 많고요, 자기가 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참여를 해보면 해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어렵고 남도 같이 어렵게 대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다 경험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저하고 함께 해주신 고객들이 아직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정말 고마운 마음인데요. 왜냐하면 저 그렇게 못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있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실력이 조금 올라왔잖아요. 근데 옛날 생각해 보면 아뿔싸해요.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진실하지 않았냐? 그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몰랐을 뿐이고 어려웠을 뿐이에요. 근데 지나와 보니까 산전수전 겪고 상처를 많이 받고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아 이래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뭔가 신호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신호라는 표현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떤 이제 그 투자에 대한 길이 보이더라는 거죠. 예.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을 좀 길게 보세요. 짧게 보지 마시고 그럼 또 하나 이 길을 지름길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익률 목표치를 좀 낮추세요. 너무 높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쳐요. 진짜예요. 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나중에 이거 적어놓고 실패한 이후에 제 글을 읽으시면 아 그거였구나 하고 확인되실 거예요. 참말이라니까. 저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 이제 얘기 드릴 건데요. 오늘 시장도 어제 시장의 2탄입니다. 2탄 똑같습니다. 뭐예요? 트럼프의 입2. 오늘 미국 시장은 트럼프의 입2입니다. 네. 트럼프의 트윗에 따라서 시장이 울고 웃는 것들이 지금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 울고 웃는 계기가 되는 모토는 뭐죠? 죄송합니다. 한글날 했네. 울고 웃는 근원적 상황이 되는 건 뭐죠? 네. 그것은 부양책입니다. 부양책이 왜 부양책이 중요해요? 이 흐름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왜 중요해요? 연준이 시장을 직접 도와줄 수 없다. 왜 연준 의장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돈을 꺼줄 수 있지 돈을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는 돈을 꺼줄 수 없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의회가 통과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부양책이나 이런 법안들은 의회가 오케이, 합의해서 오케이 해줘야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부양책은 뭐예요? 부양책은 연준의 정책이다라고도 조금 험하게 얘기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시장이 어떻게 해서 움직였어요? 연준이 유동성을 풀어주면 시장이 올라오고 연준이 유동성을 빼면 시장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대전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연준이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줘 못 도와줘? 못 도와줘. 그래서 어떻게 돼? 그러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줘. 그건 뭐야? 부양책이야. 그래서 지금 부양책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되셨죠? 네, 오늘 너무 기초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혹시나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속 있으시고 사실은 제 나이 이상 되신 분들은 한 일주일 지나면 또 까먹어요. 뭐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네, 그렇다고 제가 핵심을 빼먹지는 않을 테니까. 자, 그렇죠. 그러니까 부양책을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부양책이 뜰 것 같으면 올랐다가 질 것 같으면 떨어졌다가 이게 계속되는데 부양책을 들고 나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주체는 민주당과 공화당이에요. 근데 공화당 뒤편에 누가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마! 하니까 훅! 해! 하니까 훅! 다시 휙!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사실은 내용들 따져보면 트럼프 입장 다르고 공화당 입장 다르고 민주당 입장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달라요.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 그 다음에 공화당은 실제로 더 낮아. 예, 낮은데 트럼프는 오늘 뭐라고 했어요? 트럼프는 급여는 좀 주자. 그리고 항공보험, 우리 어제 오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트럼프의 변덕이라고 제목 달았다가 또 욕 엄청 먹었는데 저희는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지금 앞서 지금 부양책이 왜 중요한지, 부양책은 경제 주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치 주체들이 하는 거니까 정치가 지금 들어오는 거지 정치적인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돈과 관련된 정치적인 정책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돈과 상관없는 일들은 별로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안 돼요. 정치적인 내용과 정책들은 언제만 유효하냐? 돈과 관계되어 있을 때만 유효한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네. 제가 혼자 하는데도 이렇게 흥분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네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가 뭐라 그랬어요? 네. 트위터로 뭐라 했냐면은 개인 현금 지원 해줘라.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에 대한 의회 승인 빨리 해라 라는 얘기했고, 항공사 지원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부양책 안 된다고 했잖아. 어제는 야 셧다운 해 이랬지. 민주당하고 하는 거 셧다운 해 했는데 실제로는 다시 해 이러니까 뭐야, 대선 이후로 미뤄줄 줄 알았는데 뭐 될 건가? 근데 사실 그 문우신과 또 펠로시는 또 협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항공사 프로그램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그 펠로시 그분 좀 무섭더라고요. 그 항공사 부양책은 니들이 발로 찬 거 아니냐? 니들 법안 다시 한번 확인해봐. 되게 무섭더라고. 그러면서 부양책 협상 중단에 대해서 끔찍한 실수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력이 있는 경로를 찾기 어렵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트럼프는 부양책 수표를 자기의 서명이 적힌 부양책 수표를 가게에 보내는 것만 원한다라고 쓴소리를 딱 해버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부양책이 되니까 주가 오른 거예요. 근데 자, 이제부터 이거는 뭐 그냥 뻔한 얘기니까 끝. 네, 미국 시장 끝. 네, 정리 끝. 네. 할 게 없어요, 정리가. 내일도 이럴까? 간편하더라고요. 오늘 딱 보자마자 이건 뭐 미국 시장 볼 것도 없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우리는 두 번째 스텝으로 가야죠. 제가 잠깐 쉴 때는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쉰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스텝으로 가야 돼요. 그저께 말씀드렸던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맥점 상황이, 저 이런 표현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차트쟁이가 아니고 차트는 과거, 현재 이전까지만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맥점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는데, 맥점 우리 집만이가 좋아하는 건데. 자, 네, 맥점이 발생을 했죠. 맥점 뭐예요? 한국 시장 입장에서 중요한 맥점이라는 거죠. 네, 분위기가 달라졌다니까요. 전 정치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시장 분위기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는 읽으셔야 돼요. 시장 분위기 달라진 게. 그러니까 내 정치적 입장하고 돈은 색깔이 없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돈에는 색깔이 없어요. 근데 돈에 자꾸 색깔을 입히지 마세요. 돈은 색깔이 없는 거예요. 자, 시장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뭐냐면 내 돈이 중요하다고.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인 거예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내 돈은 어떻게 할 건데 내 돈이 중요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 필요 없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이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선 질질 끄는 거 싫어.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이 분위기로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돈 많이 풀겠네. 돈이 엄청나게 풀리겠네.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은 채권 발행 또 엄청나겠네. 돈을 어떻게 풀려? 채권 발행을 경로를 통해서 돈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요. 오늘 또다시 10년물이 오르면서 이제 0.8 근처까지 올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까지만 0.6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0.78이에요. 뭐 이 정도 금리 0.2% 오른 것 같고 뭐라 그러냐,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흐름이 6월 8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금리가, 즉 채권 가격 최저치예요. 금리와 채권 가격은 다르게 움직인다. 네, 반대로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인다. 채권 금리가 올랐고 30년도 6월 9일 이후 금리가 가장 높은 채권 가격 최저치예요. 1.581%입니다. 그리고 달러는 어떻게 돼요? 달러는 약세인데 앵화가 어제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앵화도 약세, 달러보다 더 약세. 그리고 유로 달러는 어제 1.1738에서 1.1767로 유로가 제일 강세, 그 다음 달러 약세, 엔화는 더 약세. 자, 그러면 그 중에 제일은 원화와 위안화예요. 그 중에 제일은 원화와 위안화. 저기 third part, 죄송합니다. 한글 나는데 저기 제3세계 같은, 경제 제3세계 같은 국가들, 러시아라든가 브라질, 터키 이런 데 빼고, 이런 데는 논하지 말고, 경기 회복될 때 주요 국가, 기축국 외에 딱 눈에 띄는 국가들, 어디요? 한국, 중국, 이런 국가들의 통화가 지금 강세라는 거예요.
강세. 자, 이게 맥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걸 맥점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내가 달러를 다 들고 있는 투자자라면 어떻게 해? 내가 달러를 1,000만 달러 들고 있어. 근데 달러 가치가 떨어져. 근데 저쪽 나라 통화는 이제 앞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 GDP 상황들이라든가 경제 성장률 상황이라든가 수출입 상황들을 보니까 괜찮아. 그럼 저쪽 통화가 올라가겠네. 그러면 내가 달러 막 1,000만 불, 1억 불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저쪽으로 넘어가야지. 안 그래요?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클릭 한 번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인데. 안 넘어가겠습니까? 물론 이게 안정적이니까 이것만 계속 할 수 있죠. 근데 쉽게 한 번도 경험이 있고 왔다 갔다 했던 경험이 있고 또 넘어갈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가 계속되면 그 다음부터 제가 계속 드린 말씀,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자 라는 말씀 드렸어요. 상반기 내내 떠나갔던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시즌2가 생긴다. 개미들이 만들어졌던 시장에서 동학개미 운동으로 만들어졌던 시장에서 그 다음 세컨, 죄송합니다. 한글날. 두 번째로 바통은 한글말이야.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시장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거를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화요일 이후로. 이 부분에서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흐름들이 지속될 것인지를 이번과 다음 주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흔들리는 거에 비해서 그 이후로 보시면 한국 시장 안 흔들리는 느낌 안 드세요? 안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네.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가격들을 말씀드리죠. S&P 500 1.74% 올랐고, 다우는 1.91% 올랐고, 나스닥은 1.88% 올랐고, 러셀 2000은 2.19% 올랐습니다. 그래서 고루고루 다 오르는 시장이고요. 유럽은 엇갈렸습니다. 독일은 0.17% 올랐습니다만 영국 0.06 하락, 프랑스는 0.27% 하락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말씀드렸던 달러 지수는 93.62로 전일 대비 떨어졌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93.85였습니다. 그리고 유로 달러는 1.176, 그 다음에 달러에는 105.98, 그 다음에 달러 원은 1157원 50전, 다시 50원대로 내려왔어요. 네. 달러 위안은 6.73입니다. 미국 10년물은 4.4bp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려서 0.784, 30년물은 4.4bp 또 올라서 1.581%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금값은 오히려 밀렸어요. 자, 이 포인트가 그동안에는 통화가치 하락, 그래서 그럼 대안으로 금리 갔는데 이제 다른 대안이 나온 거지요. 예, 다른 대안 신흥국이라 하면 자꾸 브라질 이런 데 생각나니까 네, 준선진국 그 다음에 산업발달국, 네, 이런 거, 중국, 네, 한국 이런 나라들 통화 강세잖아요. 그쪽 중국은 이번에 이제 오늘까지 쉬는데요. 이제 앞으로 개장해서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중국 시장도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WTI는 올라서 40달러 기록했고요. 구리값은 1.97% 올랐습니다. 항생은 1.09% 올랐고 브라질 보베스파는 오히려 0.09% 떨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2.09% 올랐고요. 나스닥 바이오 2.20% 올랐고 종목들 보면 애플 1.7 상승, 아마존 3.09 상승, 마이크로소프트 1.9 상승, 구글 0.56 상승, 페이스북은 0.21% 하락, 인텔 2.5 상승, 퀄컴 2.9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3 상승, AMD 2.6 상승, 엔비디아 1.6%, 테슬라 2.7, 넷플릭스는 무려 5.6% 상승했고 웰스파고 2.6% 상승, 버크셔 1.4 상승, 알리바바 1.4% 상승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특별한 지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어서 이런 정도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글날 세종대왕님께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했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사람이 규정될 수도 있다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글날이니까 제가 오늘 영어를 많이 써서 죄송한데 오늘 하루는 영어보다는 한글을 좀 더 쓰면서 한글이란 언어, 그리고 내가 쓰는 언어를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로 규정이 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은 날일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도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바라면서 기쁜 마음으로 오후 시황에서 여러분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글날 특집으로 엔지니어 TV 양우영 대표님과 함께 테슬라 건전지의 날 이후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아주 재밌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있을 새로운 건전지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나 재밌습니다.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권순정의 브릿지를 통해서 제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투자자들이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 그리고 투자자 도기마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수익률 잘 관리하고 계시죠? 길게 보세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래야 이깁니다. 네, 그럼 인사드립니다. 안녕.